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치는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인 것 같습니다. 꼭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을 마지막 순간까지 벼락치기로 처리하는 게 한두 해가 아니라 매년 반복하는 일이니 말입니다. 마지막 날 한꺼번에 수십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찬반 표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까요? 가끔은 발의자도 잘 모르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국회의 수준을 알 것도 같습니다. 며칠 전 처리했던 법안이나 지금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들을 가질까요? 12월 1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쨌든 국회는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좋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불상사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양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해운 최고위원을 연결하고 2부에서는 민주당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을 연결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이번에 몰아치기로 통과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동산 전문가 고정환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최근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이슈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북한 장성택의 숙청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서쯤 출발합니다.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웨이 에코로바.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정은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또 각각 다르죠? 네, 방만 부채 해결 못하는 공공기관장 해임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추가 원전 5 내지 7기 삼척 영덕에 몰릴 듯. 그리고 군 심리전 단장이 여론 개입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너무 비싼 탄소세 29만 원 배출 차량 700만 원 물린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유신 언급했다고 소설 연재 거부, 월간 현대문학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예, 저희 출발 새 아침에서도 오프닝 크로징 할 것 없이 이 공기업에 대해서 참 수많이 이 비판을 했는데 어제 나온 정부의 그 공기업 정상화 방안, 예, 이게 과연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4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이걸 어저께 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겁니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부채 증가율을 애초 전망 대비 30% 축소한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리고 부채 가중 사업 개편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담긴 겁니다. 내년 1월 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도 내도록 지금 했고 구분 회계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기관장과 부채 감축 노력 또 방만 경영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경영 성과 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부채 비율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200%까지 낮춘다는 계획은 거의 불가능한 계획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 부채가 네. 증가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 탓도 있지만 정부 시책 탓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공공요금 물가와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네요.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낙하산 인사. 그걸 방지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관련해서 임원 인사 개혁안이라든가 인원 감축 계획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채 증가 상당 부분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국책 사업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공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민영화 방안 이런 것도 좀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하산 문제 해결 못하면 저는 이 부채 문제도 해결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전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 부채 문제 일거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민영화입니다. 민영화하면 부채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가 이제 당장 내년부터 국가 채무의 이 공기업 부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공기업 부채는 포함이 되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네. 예. 요즘 각종 요금 인상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공기업과 연관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방안도 결국 요금 인상안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공공기관들을 보게 되면 뭐 전기, 수도, 가스철도 같은 이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인데 이 정부가 뭐 이 원가 보상률, 검증 기능 이런 걸 강화해서 최대한 인상은 억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이 공공기관의 부채 수준이 워낙 이 규모가 지금 과도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추가 인상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에너지 기본 계획 공청회가 열리는데 반대 시위가 격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2035년까지 700만 킬로와트 규모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100만 킬로와트급으로 보면 7기, 또 150만 킬로와트급이라면 한 4기 정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방안을 정부가 밝히니까 반핵 시민단체들이 어저께 시위를 격렬하게 벌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7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일부 회원은 시작 전에 단상 점거하기도 했고 예. 또 공청회 도중에 플래카드 이런 것도 꺼내들고 시위를 하려다가 또 저지당하고 그래서 뭐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과장된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정한 수치다. 또 원전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여론 듣지 않고 너무 원전 산업계만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돌출 발언으로 잠시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예산조정 소위가 각 부처별 새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 삭감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안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은 예산조정 소위에서 완료되는 만큼 남은 일정 동안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이혜훈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하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고 제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언론을 보니까 얼마 전에 호랑이에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건 두고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를 딱 집어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요. 예. 이번에 보면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고 발생한 지 이틀이 훨씬 넘었지만 오히려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위원회 만들어서 안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당장 사고가 난 여울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호랑이를 계속 두지 말고 일단 호랑이를 다른 동물원 맹수우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현재 서울대공원의 맹수 호랑이
자체관을 아예 폐관을 하고 동물원 자체를 휴관을 하고 관람객들하고 호랑이하고를 아예 차단을 시키는 비상 조치부터 먼저 하고 대책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보니까 이게 뭐 30년 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서 생겼다라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시 측의 얘기를 도저히 뭐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있던 호랑이 우리를 이제 뜯고 다시 짓는 그 몇 달 사이에 호랑이를 둘 데가 없으니까 여우리로 잠깐 옮겨놓은 그런 상황인데 예. 여우리라는 것 자체가 작은 동물을 두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 동물을 두다 보니까 철장도 한 겹이고 굉장히 얇고요. 안전장치도 뭐 여러 겹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전장치가 이렇게 육중한 자물쇠가 몇 개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얇은 고리쇠 하나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철장이 한 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맹수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관람객들한테는 접근이 안 되도록 다른 맹수류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두꺼운 철장, 두께가 직경이 한 4, 5cm 되는 그런 두꺼운 철장을 한 겹만 치는 게 아니라 두 겹, 세 겹을 치고요. 그런 철장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맹수가 철장을 넘을 경우 그래도 관람객한테는 도저히 접근 못하도록 깊은 구덩이를 6, 7m 세소 6, 7m 이상을 파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 정도로 해주시죠. 예, 네네네. 오늘 본론이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상태로는 호랑이 관람을 하면 더 위험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예. 그 철창이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예. 호랑이를 바로 손이 닿는 곳에다가 둔 거죠. 관람객 손이 닿는 곳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 그 문제가 여러 차례 보도됐기에 인사차 질문을 드렸더니만 아주 길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너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참하네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부 예산안 규모가 375조 7천억인데요. 이 중점 추진 과제 다 아시겠지만 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와 추진 과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규모 자체는 이제 뭐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추진 과제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이게 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진 과제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일부 이제 국민들이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냐 아니면 이게 또 너무 규모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복지 예산이 105조 9천억으로 잡혀서 전체 예산의 28.1%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 예산 35조 교육 예산 50조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이제 서구식 복지 모델로 접어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규모로 보면 그렇죠. 규모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규모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지 규모 자체가 105조가 넘었다. 이것만으로 우리 복지가 그러면 서구식의 복지만큼 과연 내실 있고 알차게 가느냐. 그래서 복지 국가가 달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 규모에 걸맞는 복지 수준이 된다면 또 우리가 뭐 동의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문제는 이 규모에 걸맞는 내실이 되고 있지 않다면 꼭 규모만으로 우리가 박수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서구는 분단 국가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국방비와 교육비를 합한 것보다 복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서구에서는 그랬다 하더라도 대치 상황에 있고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과연 좋은 것이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국방비보다 넘어서는 거, 교육비하고 합한 것보다 넘어서는 게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규모 자체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복과 낭비가 많은 그런 규모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도 이 국방 예산과 교육 예산을 합한 것을 이 복지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최근에 폴 존슨의 책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복지 예산을 본격적으로 추월을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줄어든 부분이 SOC 예산과 중소기업 뭐 에너지 산업 관련 예산이더라고요. 네.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이제 에너지 산업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봐야죠.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도 뭐 어떤 예산이 줄어드느냐 갖고 꼭 좀 말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특히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구조에서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은 다들 걱정이 많죠. 예. 근데 저는 좀 SOC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는 굉장히 SOC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리만큼 SOC 관련해서 예산 투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불필요한 투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보면 꼭 예산 마지막 판에 자주 지역구 사업을 챙기면서 뭐 정부에서 짜오지 않아도 SOC 사업은 뭐 정치인들이 무지하게 밀어넣는 그런 관행이 있다 보니까 SOC 사업 가지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좀 걱정은 좀 덜하는 편입니다. 근데 전체 예산을 보면 이제 국가적인 SOC는 이제 하지 않은 것이 그 벌써 한 뭐 몇 년이 아니라 10여 년째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SOC라고 하면 예컨대 동서를 그 관통하는 뭐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설계를 한다, 건설한다 이러다가 전혀 없으니까요. 어떻든 지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예산을 공약과 민생, 미래를 포기한 삼포 예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삭감 여부를 두고 또 여야가 충돌을 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삼포라는 거는 뭐 정치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정쟁하시려고 만든 용어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면서 뭐 깎겠다라고 뭐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DMZ 세계평화조성 이거 이렇게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세계평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소위 이념적 가치나 지향하는 바와 맞아떨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조금 자기들 모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는 게 이게 뭐 과거 70년대에나 있었던 그런 새마을운동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롤 모델로 해서 나라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개발 도상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가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시장 활로를 개척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만 들어가는 무의미한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 같은 거예요. 물을 조금 넣어주면 정부가 조금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새마을운동 모델을 가르쳐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새마을운동 모델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건도 팔고 많은 이미지도 제고해서 엄청난 이제 펌프물을 길어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마중물로 엄청난 물을 길어 올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해주는 그런 엄청난 사업인데 투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꼭 뭐 무슨 이념 편향적인 사업으로만 매도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어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보류가 됐더라고요. 30억, 20억 뭐 이 정도의 그 새마을운동 사업인데. 네, 아주 조그만 금액이에요. 그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이게 부자감세 철회 이걸 이제 민주당이 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 그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늘리자는 것.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이나 1억 2천으로 낮추자는 건데 이러면 매년 한 5, 6천억 정도의 세금이 더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 나성민 의원이 2억 원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당론은 아니죠?
현재까지 당론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부자감세라는 말 자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 아닌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감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최고 소득 구간은 35%였어요. 소득세가 예, 비율이. 그랬죠. 근데 이명박 정부가 끝났을 때 최고 소득세 구간의 소득세율은 38%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 3% 올린 나머지 겁니다. 예, 예. 나머지 모든 소득 구간의 소득세율은 2%씩 다 내려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 소득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다 2%씩 떨어지고 내려가서 감세가 되고 최고 소득 구간 하나만 유일하게 오히려 3%로 올라갔다면 이게 어떻게 부자 감세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자감세 얘기하는 건 사실상 법인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예, 대기업 근데 그러면서 소득세 말이죠. 이걸 자꾸 이제 소득세에다 붙여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와 별개로 그 부자감세가 개인에 대한 건 부자감세라고 얘기하지 말고 재벌감세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하여튼 그분들은 정말 그 틀린 말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심고 낙인 찍게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귀재이신 것 같아요.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면 마치 뭐 우리 유권자들을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재벌감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3억 원을 2억 원으로 낮추자, 1억 원 5천으로 낮추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해봐야 세수 늘어나는 거 거의 없어요. 별로.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법인세를 어떻게 하느냐의 논의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법인세. 오히려 그게 더 예. 세수 효과도 크고요. 예, 법인세 경우가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 대기업 중에 이익 많이 보는 법인세, 그걸 이제 민주당은 재벌이라고 그래요. 5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 이 네. 박 대통령이 이 명백히 확실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번 3자 회담 때 반대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22%라고 하지만 사실 지방세가 2%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4%거든요. 네. 그럼 영국과 똑같습니다. 근데 25% 올리면 이제 27%가 되는 건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온갖 감면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냥 세율 하나로만 정리돼서 실효세율이나 법정세율이나 별 차이가 없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22%라고 돼 있지만 실효세율은 한 16%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부가세 감면 조정은 하고 있죠? 조정하고 예, 있지만 폐지하고 현재로도 있죠. 예. 이미 많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 현재 16% 정도 되니까 22%라고 해도 1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예.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면 그것도 이제 법인세 과표가 그런 거니까 이게 뭐 이득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과표 자체는 또 이득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 사실 몇 개 기업 해당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자하고는 저도 입장이 좀 다른 문제인데 예. 다른 나라들, 소위 OECD의 다른 나라들 뭐 34%, 35% 가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25%라면 10% 이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도 지금 28%로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내리려고 하지만 내리지는 예. 못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와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하는 게 보면은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제조업 기반이라기보다는 금융이 많은 곳이죠. 이제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융으로 이분들과 경쟁한다기보다는 제조업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경쟁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 아직까지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릴 수 있는 많은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말씀 또 일리는 있군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지는책의 출발사 아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4분 2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량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사고 소식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눈 소식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외곽에서 이동하는 길 양재대로가 서남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과천대로가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는 서행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로가 여의도 방면으로 물레동 사거리 부근과 영등포 청과시장에서 영등포 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국회대로 상황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는 불광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가슴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 대만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길씨 보일러는 귀뚜라미.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4년도 예산안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으로부터 여당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얘기를 듣기 소속 의원이죠.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이번 정부 예산안 민주당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희는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이 우선 4가지 특징으로 보고 있어요. 우선 이게 재정 파탄 예산이다. 그 다음에 공약 파기 예산, 경기 무대응 예산, 그 다음에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다. 이렇게 4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재정 파탄, 예, 공약 파기. 예, 공약 파기요. 그리고 경기 무대응. 경기 무대응. 예. 그다음에 지방 재정 파탄. 예. 이렇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정 파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아시다시피 3.9%로 전망하고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예.
그 정부 빼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 3.9% 이하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세입이 이제 부족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적자 국채를 이제 발행하게 돼 있는데 그 예상이 무려 한 28조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불가피하게 세입 보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 경기 전망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입을 편성하다 보면 이게 재정 파탄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요. 그래 그 중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그 지하경제 양성화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통해서 세입을 좀 잡아보겠다는 게 한 5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지하경제 양성화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부나 다 하고 싶었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사 이걸 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 세무행정에 약한 중소기업이나 이 자영업자들 결국에 그런 우리가 돌봐야 될 이런 어떤 계층들 2층을 더 쥐어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으로 하나 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 여유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이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공약 파기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약 이행 135조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후퇴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 통해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 무대응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 경기는 체감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 실제 예산도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올해 줄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고 지방재정 파탄은 그 취득세이나 소급적 연구상부 기초노령연구 이런 어떤 대응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에 대한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이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수없이 짚었던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왕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다시 의견을 듣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네. 아까 말씀하신 재정 파탄 문제요. 예. 특히 이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3.9%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근거해서 이제 짰다. 그래서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28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보이고 추경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래 민주당이 그러고 나서 또 공약하겠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 공약을 제대로 다 시행을 하면 예, 세수 부족은 훨씬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 재정이 훨씬 더 부족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정 파탄과 공약 파기를 함께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어요? 대개 우리가 어떤 가정주부들이 살림을 하더라도 대개 이제 돈이 부족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혜롭게 벗어나는 일은 뭐냐면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부족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잘 좀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되게 큰 그런 건 없습니다만 예, 보면 그래도 서로 철학이 이제 일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좀 중산층 서민을 위한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대기업 이런 쪽을 좀 잘 활성화해서 경기를 끌고 가는 동력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와 철학이 좀 충돌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좀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여당도 그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좀 잘 조절하는 지혜를 갖기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도 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것은 예, 민주당과 똑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약 파기 운운하는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노령연금 부분이거든요. 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이왕이면 저소득층에게는 더 주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사회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을 통해 공약했던 것은
저희는 70% 정도의 대상자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아니, 문재인 의원의 공약은 그런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박 대통령 보고 공약 완전히 이행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공약을 무리하게 파기한다고 이제 표현은 그런데 잘못 설계된 공약을 100% 다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비현실적으로 설계된 공약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고쳐서 제대로 하라 이런 충고입니다. 그런 충고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이미 105조 9천억이에요. 전체 357조 7천억 중에서요. 정부 예산안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 예산은 50조, 국방비는 그것보다도 더 낮아서 35조 8천억입니다. 지금 이 교육 예산과 국방 예산을 합한 것이 복지 예산을 넘느냐 아니냐는 이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 있는데 이만하면 이제 민주당의 목표에 근접한 것 아닙니까? 복지 부분은 새누리당이나 저희나 서로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사회자님 이렇습니다. 정부 예산안 중에서 복지 예산이 몇 %를 차지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내 총 생산 중에서 복지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비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유의미한 그 비교 기준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부 예산안 중에서 복지 예산이 몇 %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해서 이 정도면 복지국가의 초석은 놓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후에 우리가 그 국내 총 생산 중에 복지 예산이 얼마냐 겨우 9%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전체 평균은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복지의 출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걸 쟁점을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촘촘하게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복지도 잘 하면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국방,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균형을 잘 갖고 가는 거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 명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조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야 간에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번에 지금 개수절중 소위에서도 삭감 부분 두고 기껏 새마을 예산 20억 30억 이거 갖고 지금 서로 간에 충돌을 벌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충돌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 강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그런 쟁점이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해 온 것인데요. 그 신규 예산의 증가가 0.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새마을 사업 뭐 그런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드리고 싶죠. 저희도 그런데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목할 곳이 그렇게 없다는 예산이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국민들 보기에 있어서는 이 진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뭐 지금 현행의 예산 구조를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SOC와 에너지 관련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 이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교하면 그 두 분이 딱 깎였습니다. 사실 에너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 복지거든요. 근데 KTX를 잘 만들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SOC는 야당이 깎자고 한 것이 아니라요.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SOC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OC가 복지다. 그다음에 전국의 균형 발전, 지방에 잘 못 사는 곳 이런 데 SOC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이 정부 예산 편성 기조가 SOC 삭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야당이지만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 핵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는 사회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효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정책에 있어 대체 에너지 쪽에 저희는 그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정부는 그 원전 에너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지금 22%, 29% 사이로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9% 최고 높은 수준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놓으면요. 이것을 해체하거나 다시 되돌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예,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지금 복지 재원으로 부자 감세 철회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MB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춘 건 아니 참 소득세율을 낮춘 것은 네. 중산층과 서민층이 오히려 더 세율로 더 큰 혜택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예. 최고 구간은 오히려 세율이 35%에서 38%로 늘었습니다. 예. 굳이 지금 부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 대기업 법인세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법인세 구간을 500억 원 초과 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이걸 대단히 반대를 하던데 예. 결국 여야 질중은 또 소득세 구간 한두 구간 더 정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아무래도 정치가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요. 예. 저희 주장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이제 적정한 이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해요. 정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지금 이제 법인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 그중에 1%, 그다음에 10만 원이 있는 곳에서 10%, 이런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소득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중산층 서민이 많은 혜택을 받다. 그거는 단순 수치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 금액을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가서 몇 퍼센트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서로 유리한 수치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실제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사회자님 걱정을 하셨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적당한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잘 찾아서요.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고 이번에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런 단계들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좀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세법 외에도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 이 여야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타결이 잘 될까요? 어쨌든 큰 정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까스로 국민들 마음을 졸여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서로 파행도 겪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서로 힘겨루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가 국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여튼 정확한 지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연내에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인세를 2% 높인다, 뭐 낮춘다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앞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와 곧장 연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심사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 휴일 빼면 연말까지 해봤자 불과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보름 돈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다들 졸속 심사를 걱정을 합니다. 어떻든 연말까지 처리는 확실히 되겠죠?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서로가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놓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기간 가지고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서로의 주장을 어떻게 좀 좁혀가느냐 이 문제가 있고 이 내용들은 서로 다 검토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상 국정원 개혁 특위 거기에서 합의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문제와 연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정원 개혁 방향도 여야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민주당이 절대로 그런 어떤 그 정쟁의 요소와 예. 그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파행 기간에도 예산안 심사에는 꼭 응하겠다 해서 상임위 예산 심사에 잘 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천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을 예. 회의장 밖으로 쫓겨낸 것이죠. 쫓아낸 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자체 심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예. 네,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가장 그 서민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가지고 새누리당을 계속 설득하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2%가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희도 명심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어쨌든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차이이지 큰 간극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자 회담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이미 합의문에 다 넣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친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